예로부터 감나무 아래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감은 눈 건강, 장 건강, 면역력 향상에 아주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단감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단감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식품 3가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맛있는 단감 고르는 법과 보관법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아니, 단감과 상극인 식품하면 게 아니냐는 분들 계실 텐데요. 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경종 독살설에 관한 여러 가지 진위 여부의 논란도 있어서 오늘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며칠 전 친구와 단풍 구경을 갔다가 근처 시장에서 고구마랑 단감을 사셨다고 합니다. 고구마를 구워 먹은 뒤 단감을 디저트로 드셨는데 그날 밤 속이 너무 더부룩해서 밤새 잠을 설치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구마는 소화되는 과정에서 장 속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며 많은 가스를 만들어내는데요. 반면 단감에는 탄닌과 펙틴 성분이 들어있어 소화를 느리게 합니다. 단감은 위 속에 오래 머물며 다른 음식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지하철에서 두 열차가 같은 플랫폼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상황과 같습니다. 한쪽은 나가려고 하고 한쪽은 들어오려고 하니 공간이 뒤엉키고 혼잡해지겠죠? 위와 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서 소화기관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고구마는 가스를 뿜는 풍선이라고 하고 단감을 이를 꽉 묶어주는 줄이라고 합니다. 고구마가 풍선을 부풀리듯 장에서 가스를 만들고 단감은 소화 속도를 늦추며 이 가스를 막아둡니다. 결국 내부에서 팽팽한 긴장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속이 답답하거나 더부룩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분들께는 이 조합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소화기관이 막히는 장폐색처럼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구마와 단감을 함께 먹는 대신 적어도 2-3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고구마를 먹은 후 단감을 디저트로 드시고 싶다면 시간이 좀 지나 소화가 된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바로 우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단감 몇 조각에 우유 한 잔 간단하게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고 깔끔한 브런치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 조합이 우리 속을 괴롭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단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은 우유 속 단백질과 결합하면 윗속에서 뻑뻑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윗속에서 단감과 우유가 만나면 찰흙처럼 끈적거리는 물질이 생겨 소화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이 덩어리는 위와 장에서 분해되기 어려워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속쓰림이나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단감과 우유를 함께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 조합 때문에 생긴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소화불량이 심해지면 설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단감을 드실 때는 우유를 잠시 멀리 두는 게 좋겠죠? 대안으로는 우유 대신에 플레인 요거트를 활용해 보세요. 요거트는 소화가 잘 되고 단감과의 궁합도 훌륭하답니다. 단감을 먹은 후 우유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최소 1-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바나나입니다. 단감과 바나나는 둘 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가지고 있어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 조합은 우리 신장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감과 바나나는
모두 칼륨이 풍부한 과일인데요. 칼륨은 적당히 섭취하면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우리 신장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로하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신장이 매일 8시간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16시간으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몸속에 쌓이고 심각할 경우 심장 박동 이상이나 근육 경련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 측면에서도 당감과 바나나의 조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감은 찬 성질의 과일로 소화 속도가 느리고 바나나는 빠르게 소화되죠. 이 둘이 만나면 소화 속도 차이로 인해 윗속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팁으로는 당감과 바나나는 함께 먹는 대신에 각각 다른 시간대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감을 먹은 후 2시간 정도 텀을 두고 바나나를 드신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 당감을 드시면 변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는 당감 속의 탄닌 성분이 소화기관을 조이는 역할을 하여 대장이 느리게 움직여 변비를 유발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당감이나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당감을 먹을 때 이런 증상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잘 익은 당감은 탄닌 함량이 줄어들고 장 운동을 돕는 팩틴과 식이섬유만 남아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감은 어떤 식품과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될까요?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저희 집은 당감과 견과류를 자주 같이 먹는데요. 당감의 달콤함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이 조합이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최고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감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지방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견과류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당감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특히 견과류의 지방은 당감의 당분 흡수를 천천히 이루어지게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또 당감을 먹고 속이 더부룩했던 분이 계시다면 견과류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당감 속 탄닌 성분이 소화를 방해할 때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감을 잘게 썰어 견과류와 섞어 함께 드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또는 당감과 견과류를 같이 갈아서 스무디로 즐기는 방법도 좋은 예입니다. 당감의 효능을 배가시켜줄 두 번째 식품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당감과 요거트, 처음엔 조금 의외의 조합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음식이 만나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감은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장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빗자루처럼 장 속의 찌꺼기를 쓸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요거트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당감의 식이섬유와 함께 장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당감이 장을 닦아내면 요거트는 그 빈자리를 건강한 유익균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거트의 약간의 산미는 당감의 달콤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 조합은 마치 서로 다른 성격의 친구가 만나 이상적인 팀워크를 이루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단맛과 산미가 조화를 이루면서 디저트로도 완벽한 맛을 만들어주죠. 더 재미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플레인 요거트 위에 당감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얹고 그 위에 견과류나 꿀을 살짝 뿌려보세요. 간단히 만들 수 있지만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디저트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단감의 비타민C가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채워주고 요거트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플레인 요거트를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꼭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단감 자체가 달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탕이 필요 없고 건강에도 더 좋으니까요. 단감과 요거트, 간단한 조합 같지만 이 안에 담긴 건강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단감의 효능을 배가시켜주는 세 번째 식품은 생강차입니다. 단감과 생강차라니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조합이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감은 맛있지만 찬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그래서 단감을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이 찬 체질을 가진 분들은 단감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배탈이 나거나 소화불량을 겪기도 하죠. 이럴 때는 생강차가 딱 필요한 존재입니다. 생강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단감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마치 한겨울에 차가운 손을 따뜻한 난로 위에 올리듯이 우리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녁 식사 후에 단감을 디저트로 드셨다면 그 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단감의 달콤한 맛과 생강차의 은은한 매운맛이 어우러져 입안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까지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단감과 생강차의 영양적 시너지입니다. 단감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과일인데 생강 역시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죠. 특히 찬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거의 필수입니다. 단감은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생강차가 이를 완벽히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요. 생강차는 찬 성질을 가진 과일들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단감뿐만 아니라 배나 감귤 같은 가을 과일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가을철 단감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생강차와 함께 드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단감은 그 종류도 많고 상태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 거 아시죠? 단감 중에서도 달고 맛있는 걸 고르는 법, 그리고 오래 보관하면서 신선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감을 고르실 때는 주황색을 띠는 단감을 고르세요. 단감의 껍질이 연한 주황색이거나 녹색빛이 섞여 있다면 덜 익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껍질이 너무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거나 검은 반점이 있는 단감은 이미 과숙 상태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이 신선한 단감입니다. 주름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단감은 이미 오래된 것이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상처나 터진 자국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처가 있는 단감은 보관 중에 더 빨리 상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감을 손으로 살짝 눌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삭한 단감을 원한다면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반대로 말랑말랑한 단감은 물렁해져서 더욱 달콤한 맛이 나지만 바로 먹을 계획이 없으면 금방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지가 초록색으로 싱싱하게 잘 붙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지가 말랐거나 떨어져 있으면 신선도가 낮은 단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꼭지 주변에 틈이나 갈라짐이 없는 것이 더 신선한 단감입니다. 단감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덜 익은 단감은
상온에 두면 자연스럽게 숙성이 됩니다. 이때 신문지나 종이로 하나씩 싸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감이 너무 익어서 물러지면 상온 보관은 적합하지 않으니 바로 냉장 보관으로 옮겨서 전환하세요. 단감을 오래 보관하려면 비닐봉투나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을 하세요. 과일에서 나오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단감 개별적으로 키친타월로 싸두면 더욱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감이 너무 많이 익어 바로 먹기 어려운 경우 껍질을 벗기고 적당히 썰어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감을 보관할 때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과 함께 두지 마세요. 이 과일들이 방출하는 에틸렌 가스가 단감의 숙성을 빠르게 진행시켜 금방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감이 물러지기 시작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가 나쁜 단감은 다른 단감과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자, 오늘은 단감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아봤습니다. 단감 가을철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더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단감과 피해야 할 조합은 고구마, 우유, 바나나였습니다. 이 조합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거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단감과 찰떡궁합인 음식에는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 생강차였습니다. 이 조합은 단감의 영양을 2배로 만들고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단감 고르는 법과 보관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단감 고르는 법과 올바른 보관법을 활용하셔서 가을철 내내 신선하고 맛있게 단감을 즐기시길 바랍니다.